한국 엔지니어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으로 잘 알려진 테라와 루나가 폭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루나는 2022년 4월 개당 119달러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순위 10위권 내에 들었지만 99% 폭락해 1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됩니다.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됩니다. 루나는 테라의 가치를 1테라 1달러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자매 코인입니다. 테라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 투자자는 테라폼랩스의 테라를 예치하고 그 대신 1달러 가치의 루나를 받게 되면 테라 유통량이 줄어 가격을 1달러에 맞도록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테라 가격이 1달러보다 높을 때에는 루나를 매입하면서 테라를 풀어 1달러에 맞도록 낮춥니다. 이것은 미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여 달러의 공급을 증가하거나 국채를 매각하여 달러의 공급을 감소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중앙은행인 테라폼랩스는 루나를 통하여 테라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1테라 1달러로 일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루나와 테라의 구조를 폰지 사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앵커 프로토콜의 문제점을 꼽습니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앵커 프로토콜이란 테라에 대한 실제 수요를 만들기 위해 테라폼랩스가 만든 가상은행입니다. 현금을 주고 테라를 사서 여기에 맡기면 연 19.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예치금이 몰렸습니다. 테라를 빌려주기도 했는데 대출 이자율은 연 12.4%였습니다. 역마진인 것입니다. 시중은행도 역마진이 나는 특판 상품을 팔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테라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자를 줄 수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 때문에 테라가 실제 가치를 가질 때까지 지급 준비금으로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된 테라의 규모와 담보물인 루나의 시가총액, 예금과 대출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누구나 준비금이 줄어드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대량 인출 사태인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며 급속한 자금 이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테라 1달러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패깅이라고 하며 1테라 1달러가 유지되지 않는 것을 디패깅이라고 합니다. 테라폼랩스는 준비금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디패깅 위험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테라의 시가총액이 90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테라폼랩스는 1테라 1달러에 계속 패깅해왔지만 5월 10일부터 1달러 0.95달러까지 낮아지면서 디패깅이 되었고 이에 루나 시세가 급락하고 이것이 다시 두 코인의 가격 하락을 연쇄적으로 촉발한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관적으로 인식하면 그동안 저축한 돈을 인출하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금으로 다양한 금융활동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는 패닉 현상이 닥치게 되는데 이를 뱅크런이라 합니다.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뱅크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예금 인출 사태는 예금자들이 은행이 파산할 것으로 의심해 예금을 찾으러 달려갈 때 발생하죠. 여러분은 실제로 은행 예금 인출 사태를 겪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메리 포핀스 같은 영화를 통해 이 사태를 이미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메리 포핀스를 유머로 고용한 뱅크스는 이름처럼 실제 은행에서 일했죠. 뱅크스는 어느 날 그의 아이들을 그가 일하는 은행에 데려갔습니다. 은행의 회장 도스는 뱅크스의 아들 마이클에게 용돈 2펜스를 예금하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은행 밖에 있는 비둘기에게 줄 모이를 사고 싶었던 어린 마이클은 도스에게도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돌려주세요. 내 돈 돌려주세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은행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마이클의 외침을 듣고서 따라서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합니다. 뱅크스는 이 일로 해고되고 말죠. 예금 인출 사태가 사람들에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염되자 은행은 마침내 예금 지불을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실제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유명한 뱅크런은 1907년에 발생한
니커보커 신탁회사 사태였습니다. 당시 뉴욕에서 세 번째로 큰 신탁회사였던 니커보커의 소유주인 프린츠 하인즈와 찰스 바니가 구리 투기에 나섰다가 실패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사 앞에는 예금을 찾기 위해 밀려드는 고객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은행들이 니커보커의 수표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뱅크런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때 해결사로 떠오른 인물이 JP 모건이었죠. 모건이 나서서 지불 보증을 약속하며 뉴욕의 은행가들도 설득했습니다. 최종 대부자가 되었던 JP 모건은 당시의 중앙은행 역할을 한 셈이었죠. 하지만 모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25개의 은행과 17개 대기업이 뱅크런에 휩쓸려 좌초된 뒤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13년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창립되었습니다. 은행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더라도 모든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응할 만큼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그 은행은 일단 문을 닫고 일부 대출을 회수하거나 예금을 돌려주는 데 필요한 현금을 최종 대부자에게서 차입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죠. 은행 예금 인출 사태는 통화량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은행 예금 인출 사태와 은행 폐쇄가 벌어지면 가게와 은행가들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이 경우 가게는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예금을 찾아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은행들도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높이게 됩니다. 지급준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예금 통화 승수가 하락하고 화폐 공급도 줄어듭니다. 여러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화폐 공급의 급격한 감소가 높은 실업률과 물가 하락을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금 인출 사태는 은행제도나 연방준비제도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연방정부는 주로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은행예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을 보호하고 있죠. 이제는 예금 인출 사태를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되었죠.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